영희는 정수의 팔뚝에서 희미한 화상 자국을 발견하고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그때 내가 50년 전 창고 화재 현장에서 도망가던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정수의 웃음 속에서 젊은 시절 범인의 얼굴이 겹쳐지며 영희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빠 죽게 만든 그놈이 바로 억눌렀던 50년의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용솟음치며 올라옵니다. 영희는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참으며 마침내 찾아온 복수의 기회에 온몸이 전율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입니다. 김영희는 이미 일어나 작은 분식집 문을 열고 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손놀림은 여전히 재빠릅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기름을 두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웁니다. 영희의 손은 50년 가까이 해온 일에 익숙합니다. 김치찌개용 돼지고기를 썰고 양파를 다지고 대파를 송송 썰어 넣습니다. 묵은지를 꺼내어 적당히 잘라 기름에 볶아내면 진한 향이 온 가게를 감쌉니다. 이 냄새가 나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하죠. 어머니, 이렇게 일찍 나오시면 몸이 안 좋아져요. 딸 은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지만 영희는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다. 일찍 문 열어야 단골 손님들이 좋아하시거든. 특히 김 사장님은 6시 반이면 꼭 오시니까. 은정은 38배 나이에도 여전히 어머니 걱정이 앞섭니다. 근처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면서도 아침마다 분식집에 들러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출근합니다. 영희는 때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결혼도 늦어진 것 같아서요. 영희는 떡볶이 양념을 만들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은정이는 정말 효녀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뒤로도 집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 곁에서 살며 분식집 일도 도와주고 있거든요. 다른 집 딸들은 다 시집가서 손자까지 보여주는데 은정이만 혼자 남아있어 영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은정아, 너 정말 괜찮니? 엄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이래서야 어떻게 하니?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은정은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개를 젓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어머니랑 같이 있는 게 더 편해요. 하지만 영희는 딸의 마음을 잘 압니다. 은정이도 여자인데 어떻게 결혼 생각이 없겠어요. 단지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 참고 있는 거겠죠. 영희는 김치찌개 육수를 젓가락으로 저으며 한숨을 깊게 쉽니다. 그런데 오늘 은정이의 모습이 평소와 조금 다릅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했고 옷차림도 예쁘게 골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영희는 김치찌개 육수를 끓이면서 은정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봅니다. 은정아, 요즘 표정이 참 좋더라. 뭔가 좋은 일 있는 거 아니니? 영희가 넌지시 물어보자 은정은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잠시 망설입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특별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은정이 말을 시작하다가 멈춥니다. 그러더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영희는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봅니다. 은정의 목소리에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뭔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니? 엄마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어? 영희가 다정하게 말하자 은정은 마침내 입을 엽니다.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식으로 상견례도 하고 싶고요. 순간 영희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집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입니다. 젓가락을 놓고 은정의 손을 꽉 잡습니다. 정말이니? 아이고, 우리 은정이가 드디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니? 언제부터 만났어? 영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질문을 쏟아냅니다. 은정은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회계사무소 고객사 직원이에요. 1년 전부터 만났는데 정말 착하고 성실해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워요. 그래. 나이는 몇 살이고 직업은 뭐하니? 영희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39살이고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해요. 집도 있고 차도 있어요. 어머니도 만나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영희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마음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만나볼까? 얼른 보고 싶구나. 상대방 부모님도 만나 뵈어야 해요. 아버님 혼자 계시거든요. 어머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은정이 설명하자 영희는 안쓰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 그럼 더 외로우셨겠네. 빨리 만나서 인사드려야겠다. 그런데 은정이 계속 설명하는 내용 중에 영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 아버님이 작은 제조업체를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고향이 충청도 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랑 같은 고향이네요. 고향이라는 말이 나오자 영희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충청도. 영희 자신도 그곳 출신이지만 그곳은 영희에게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잊고 싶은 기억들이 묻힌 곳이거든요. 영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은정이 어머니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영희는 재빨리 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야, 괜찮다. 그냥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하지만 영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시절 일은 이제 다 잊었다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충청도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집니다. 은정은 어머니의 미묘한 변화를 완전히 눈치채지 못하고 신나서 계속 설명합니다. 상견례는 다음 주 토요일에 하기로 했어요. 시내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요. 어머니, 그때 가장 예쁜 옷 입고 가셔야 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래, 알았다. 엄마가 제일 좋은 옷 입고 갈게. 억지로 웃으며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커져갑니다. 혹시 그 사람도 자신과 같은 고향 출신이라면, 혹시 그때 그 일을 알고 있다면, 그날 밤 영희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합니다. 충청도,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씩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오빠의 억울한 죽음, 가족의 몰락, 그리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던 사람들. 그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영희는 베개를 꽉 안고 중얼거립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은정이 행복이 중요한 거지. 하지만 가슴 깊은 곳의 응어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화산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처럼 영희의 마음 속에서는 잊혀졌던 분노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 흘러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한복을 꺼내어 입고 있습니다. 진한 남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 돌아가신 남편이 사준 마지막 선물이었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은정이 감탄하며 어머니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영희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밤마다 옛날 기억들이 떠올라 잠을 설쳤습니다. 은정아, 그 아버님 성함이 뭐라고 했지? 영희가 조심스럽게 묻자 은정이 대답합니다. 박정수라고 하세요. 나이는 74살이고요. 박정수? 영희는 그 이름을 되뇌어 봅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한정식 집은 시내에서도 유명한 곳입니다. 영희와 은정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곧 예비사위와 함께 나타난 남자가 박정수입니다. 키가 크고 여전히 건장한 체격에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었습니다.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죠. 안녕하십니까? 박정수입니다. 정수가 깍듯이 인사하자 영희도 일어나 맞인사를 합니다.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인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의 바르고 신사적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영희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갑니다. 은정이와 예비사위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정수도 아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났습니다. 은정 씨 같은 며느리 얻으면 제가 복 받는 거죠.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지만 정수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말투나 행동에서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웃을 때의 표정이나 손짓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사돈, 고향이 어디시라고 했습니까? 정수가 갑자기 묻자 영희의 몸이 순간 경직됩니다. 충청도입니다. 영희가 짧게 대답하자 정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그쪽 출신인데 혹시 어느 동네신지. 영희는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작은 시골 동네라 잘 모르실 겁니다. 영희가 얼버무리자 정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합니다. 그래도 고향 사람끼리 인연이 되었네요. 혹시 젊을 때 뭐 하셨습니까? 순간 정수의 질문이 영희에게는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집니다. 왜 자꾸 과거 일을 묻는 걸까요?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대답합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그냥 시집와서 아이 키우고 살았죠.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 젊을 땐 뭐 했냐? 고향이. 그쪽 아니오? 정수가 말하는 그쪽이라는 표현에 영희의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지거든요. 영희의 젓가락이 그대로 멈춥니다. 김치찜을 집으려던 손이 공중에서 굳어버립니다. 정수가 말한 그쪽은 바로 자신의 가족이 몰락한 고향, 오빠가 억울하게 죽은 그 마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정이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영희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미소를 지으려 노력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하지만 정수의 시선이 영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영희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의 눈빛에서 영희는 묘한 기시감을 느낍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눈빛입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영희는 정수의 말투와 행동을 계속 관찰합니다. 물을 마실 때 컵을 잡는 방식, 음식을 먹을 때의 습관, 그리고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앞니의 모양까지 모든 것이 낯익으면서도 불편합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정수가 갑자기 말하자 영희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 갑자기 집안이 깨끗하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혹시 자신의 집안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희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립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렇겠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 정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합니다.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과거 일은 다 묻어두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영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왜 갑자기 과거 일을 묻어두자는 말을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은정이는 상견례가 잘 되어서 기분이 좋지만 영희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정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그날 밤 영희는 또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정수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데 점점 더 낯익은 느낌이 강해집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사람인데 도대체 언제, 어디서 본 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희는 베개를 꽉 안고 중얼거립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불안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분식집에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피곤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자꾸 어제 일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김치찌개 육수를 끓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박정수 생각뿐입니다. 어머니, 어제 상견례 어떠셨어요? 은정이 출근 전에 들러서 묻습니다. 영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좋으셨던 것 같더라. 예의도 바르시고. 하지만 영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은정이는 어머니의 미묘한 변화를 느끼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혼자 남은 영희는 계속해서 어제 일을 곱씹어 봅니다. 정수의 말투, 표정, 그리고 묘한 질문들. 특히 그쪽 아니오? 라고 말할 때의 뉘앙스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오전 내내 손님들을 받으면서도 영희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멍하니 서 있기도 하고 떡볶이 양념을 넣다가 깜빡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실수하지 않을 일들인데 말이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뜸해지자 영희는 정수의 얼굴을 더 자세히 떠올려 봅니다.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앞니, 말할 때 습관적으로 만지는 턱, 그리고 오른쪽 팔뚝 부분. 잠깐 팔뚝? 영희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50년 전 20살 청춘이었던 자신. 고향 마을의 작은 창고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 그날 밤 영희는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었습니다.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가 서둘러 도망가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때는 워낙 어둡고 혼란스러워서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젊은 남자였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와서 영희의 오빠 김동수를 범인으로 체포했습니다. 창고 주변에서 오빠의 물건이 발견되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영희는 확신했습니다. 오빠는 그날 밤 집에서 잠들어 있었거든요. 누군가 오빠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희는 숟가락을 놓고 깊게 생각해 봅니다. 그날 밤 도망가던 남자.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른쪽 팔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화상 자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마. 영희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정수가 물을 마실 때 소매가 살짝 올라가면서 팔뚝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희미하지만 화상 자국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영희는 급히 찬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냅니다. 오빠의 젊은 시절 사진들을 찾아보려는 거죠. 사진첩을 뒤지다가 옛날 신문 스크랩을 발견합니다. 오빠의 사건을 다룬 기사였는데 영희가 진실을 밝히려고 모아둔 자료들입니다.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놓쳤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혈흔은 화상을 입은 흔적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에게는 화상 자국이 없었거든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영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정수의 웃음 속에서 젊은 시절의 한 장면이 겹쳐집니다. 창고 화재 사건 이후 새벽에 몰래 짐을 싸던 한 남자의 모습. 그 남자의 팔뚝에 있던 깊은 화상 자국. 지금 정수의 팔에서 그대로 보인 그 자국. 그때 내가 영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정수가 어제 했던 말들도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과거 일은 다 묻어두고라는 말, 집안은 깨끗해야 한다는 말. 영희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지난 5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분노와 원한이 한꺼번에 솟구쳐 오르거든요. 오빠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때문에 집안은 몰락했고 영희는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범인이 바로 은정이의 예비 시아버지라니. 이것이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내린 복수의 기회일까요? 영희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해갑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영희는 오빠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50년 전 그날 밤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정수가 창고에서 나오는 모습, 팔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 그리고 급히 도망가는 뒷모습. 영희는 결심을 굳힙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 수는 없습니다. 오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은정이의 결혼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말이죠.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영희는 오래된 친구 최미자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미자는 그때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영희는 휴대폰을 꺼내 미자의 번호를 누릅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을 깨울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정수는 아직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영희는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미자야, 나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진실과 마주할 때가 온 것입니다. 미자야, 나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 최미자는 친구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알아차립니다. 영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합니다. 미자야, 창고 불날 때 그놈 기억하지? 팔에 화상 있던. 미자는 잠시 침묵합니다. 50년 전 그 끔찍한 사건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영희야, 갑자기 왜 그 얘기를. 그놈이 누군지 알아냈어. 영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갑니다. 은정이 시아버지야. 박정수라는 놈이. 전화 너머로 미자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영희야, 설마. 맞아. 어제 상견례에서 봤는데 확실해. 팔에 화상 자국도 그대로 있고 말투도 그때 그대로야. 영희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하늘이 기회를 준 거야.
미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영희야, 그런데 확실해? 50년이나 지났는데. 확실하다고. 내가 어떻게 잊겠어? 우리 오빠 죽게 만든 그놈을.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미자는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걱정도 됩니다. 영희야, 진정해. 일단 만나서 자세히 얘기하자. 지금 집에 있어? 응, 분식집에 있어. 빨리 와줘. 1시간 후 미자가 분식집에 도착합니다. 미자는 영희보다 4살 어린 68살이지만 당시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몇 안 되는 증인 중 하나입니다. 영희는 문을 잠그고 미자와 마주 앉습니다. 미자야, 내가 그때 본 걸 다시 한번 말해봐. 영희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하자 미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나도 늦게 집에 가다가 봤어. 창고에서 누가 급하게 나오는 걸. 키 크고 건장한 남자였는데 오른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 그래, 맞아. 그놈이 진짜 범인이었어. 영희는 주먹을 꽉 쥡니다. 미자가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동수 오빠가 잡혔잖아.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게 아니라 조작된 거야.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중요한 말을 꺼냅니다. 영희야, 사실 나한테 그때 일과 관련된 게 하나 더 있어. 영희의 눈이 번뜩입니다. 뭔데? 집에 오래된 사진이 있거든. 그날 밤 찍은 건데. 사진? 영희는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미자가 설명을 이어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 사진 취미가 있으셨잖아. 화재 소식 듣고 현장에 가서 몇 장 찍으셨는데 나중에 현상에 보니 이상한 게 나왔어. 영희는 숨을 죽이고 미자의 말을 기다립니다. 뭐가 나왔는데? 경찰에 연행되는 동수 오빠 뒤로 골목 끝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남자가 찍혔어. 그때는 누군지 몰랐는데. 지금도 그 사진 있어? 영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있어. 집에 보관하고 있거든. 그리고 미자가 더 중요한 말을 꺼냅니다. 당시 그 남자가 경찰서에서 한 진술서도 있어. 영희는 깜짝 놀랍니다. 진술서? 그게 왜 너한테 있어? 우리 아버지가 구장이셨잖아. 그때 경찰서에서 사건 관련 서류들을 받아두셨는데 그 중에 박정수라는 사람의 진술서가 있었어. 박정수? 영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놈이 무슨 진술을 했는데? 미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했다고 인정했어. 그런데 나중에 진술을 바꿨지. 동수 오빠가 했다고. 영희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합니다. 그놈이 처음에 인정했다고? 그럼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네. 맞아. 그런데 이상한 건 공식 기록에서는 그 부분이 사라져 있었어. 경찰이 증거를 조작한 거야. 미자야, 그 사진이랑 진술서 당장 가져다 줄 수 있어? 영희는 간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지. 50년간 혹시나 해서 잘 보관해뒀거든. 미자가 계속 설명합니다. 영희야, 그때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박정수라는 놈이 갑자기 마을에서 사라졌거든. 그리고 몇 년 후에 들은 얘기로는 서울로 올라가서 사업한다더라. 사업? 영희는 어제 상견례에서 들은 말을 떠올립니다. 정수가 제조업을 한다고 했었죠. 그놈이 우리 오빠 죽이고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거네. 영희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미자는 친구의 손을 꽉 잡습니다. 영희야,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증거가 있으니까. 고마워, 미자야. 내가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그런데 영희야, 은정이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미자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오빠의 억울함을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은정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진실을 밝혀야겠어. 오빠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 영희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그놈이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해. 미자는 친구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사진이랑 진술서 가져올게. 정말 고마워. 이제 그놈 앞에서 모든 걸 까발릴 거야. 영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5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분노와 원한이 이제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는 아직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빠,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정말로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영희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오빠에게 말합니다. 마침내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떠난 후 영희는 혼자 분식집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5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질 수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은정이의 결혼 문제로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오빠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예비 혼수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수 품목을 정하고 결혼 준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영희는 미자에게서 받은 사진과 진술서를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둡니다. 오늘이 진실을 밝힐 날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은정이는 들뜬 마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으로 향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혼수 이야기도 하고 결혼식 날짜도 정할 것 같아요. 정말 기대돼요. 하지만 영희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한정식 집에 도착하니 박정수와 예비 사위가 이미 와 있습니다.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사돈.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그의 미소가 이제는 위선적으로만 보입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혼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정수는 자신이 넉넉하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며 말합니다. 우리 쪽에서 아파트도 마련하고 혼수도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사돈께서는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하지만 영희에게는 정수의 말이 다르게 들립니다.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저희도 할 건 해야죠. 영희가 조용히 대답하자 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정수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김사돈, 결혼식은 조용히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집안은 깨끗해야 하니까요. 순간 영희의 젓가락이 멈춥니다.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쁩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십니까? 영희가 날카롭게 묻자 정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입니다.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소박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하지만 영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은정이는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고 중재하려 합니다. 아버님, 어머니, 결혼식은 나중에 천천히 상의해요. 오늘은 혼수 이야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영희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정수는 계속해서 거슬리는 말을 합니다. 요즘 세상에 과거 일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특히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더더욱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영희는 확신합니다. 정수가 자신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과거 일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갑니다. 정수는 슬쩍 웃으며 대답합니다. 별 뜻 없는 말입니다. 그냥 조심하자는 얘기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영희는 경계심을 읽어냅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수는 계속해서 영희를 떠보는 듯한 말을 합니다. 김사돈 집안은 원래 어떤 일 하셨나요? 대대로 농사만 지으셨나요? 네, 농사 지었습니다. 영희가 짧게 대답하자 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특별한 사건 같은 건 없으셨겠네요. 시골이라도 가끔 문제 일으키는 집안들이 있거든요. 정수의 말이 점점 노골적해집니다. 영희는 주먹을 꽉 쥐고 참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지만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은정이가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아버지 될 분이 어머니께 왜 그러세요? 우리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영희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은정아, 괜찮다. 궁금하신 것 같으니 대답해 드리는 거야. 하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체면 때문에 그래요. 사돈댁 집안에 혹시 정가자나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영희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합니다. 정가자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네, 요즘 결혼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특히 창고 방화 같은 중범죄 정가가 있으면. 정수가 창고 방화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영희는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영희는 딸의 손을 더욱 꽉 잡고 눈을 피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폭발하면 은정이만 상처받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정수의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영희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결심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저희 집안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영희가 간신히 참고 대답하자 정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렇겠죠.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이는 어머니에게 사과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님이 너무 신뢰가 되는 말씀을 하셨네요. 하지만 영희는 오히려 딸을 달랩니다. 괜찮다. 그분도 걱정되시니까 그런 거겠지. 하지만 영희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정수가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한 것은 물론이고 오빠의 억울한 죽음까지 비웃는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미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미자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어. 그놈이 오늘 우리 집안을 모욕했어. 창고 방화 얘기까지 꺼내면서 말이야. 미자는 놀라며 말합니다. 정말? 그럼 그놈이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거네. 맞아.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일 당장 그놈 앞에서 모든 걸 폭로할 거야. 영희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50년간 참아온 분노가 마침내 폭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분식집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다릅니다. 미자가 가져다 준 오래된 흑백 사진과 진술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진 속에는 불이 난 창고 앞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오빠의 모습과 그 뒤편 골목 끝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정수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영희는 진술서를 펼쳐봅니다. 거기에는 정수가 처음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실수로 창고에 불을 냈습니다.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작성된 두 번째 진술서에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김동수가 창고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그가 불을 질렀을 것입니다. 영희는 진술서를 보며 분노합니다. 정수가 어떻게 오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은정이가 출근하기 전에 분식집에 들립니다. 어머니,
어제 아버님 말씀 때문에 기분 상하셨죠?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다.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영희는 딸에게 사실을 말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정수와 직접 대면해서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정아, 혹시 박 사장님 회사 주소 알고 있니?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결혼 전에 인사차 한번 찾아뵙고 싶어서. 영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은정이는 의심 없이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줍니다. 그런데 어머니 갑자기 찾아가시면 실례가 되지 않을까요? 괜찮을 거야. 짧게 인사만 드리고 올게.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 모든 것을 끝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희는 미자와 함께 정수의 회사로 향합니다. 미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영희야, 정말 괜찮겠어? 갑자기 찾아가서 이런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오빠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야. 정수의 회사는 생각보다 큰 규모입니다. 작은 제조업체라고 했는데 제법 번듯한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영희는 오빠의 억울한 죽음 위에서 이룬 성공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분노가 치밉니다. 사장님을 뵙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영희가 접수 직원에게 말하자 직원은 약속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김영희라고 전해주시면 알 것입니다. 은정이 어머니라고요. 잠시 후 직원이 안내합니다. 사장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정수의 사무실은 넓고 고급스럽습니다. 정수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영희를 맞이합니다. 김사돈, 갑자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영희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할 말이요? 무슨? 정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영희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것부터 보시죠. 정수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건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정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희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50년 전 창고에 불지른 범인이 누군지 이제 말해보세요. 정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러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합니다. 이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옛날 일인데. 옛날 일이라고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제 오빠가 억울하게 죽은 게 옛날 일이라고요? 영희는 진술서도 꺼내 보여줍니다. 당신이 처음에 인정했잖아요. 자기가 불을 질렀다고. 그런데 왜 며칠 후에 진술을 바꿨습니까? 정수는 진술서를 보며 당황합니다. 이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감춰진 거죠. 당신이 경찰과 짜고 증거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영희의 추궁이 계속되자 정수는 점점 궁지에 몰립니다. 김사돈,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오해라고요? 영희는 정수의 팔을 가리킵니다. 그럼 그 화상 자국은 뭡니까? 창고에서 불에 데인 자국 맞죠? 정수는 본능적으로 팔을 감춥니다. 이건 다른 사고로. 거짓말 마세요. 영희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집니다. 당신이 창고에 불을 지르고 제 오빠를 범인으로 만들어서 죽게 한 거 맞죠? 정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정수가 털썩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김사돈,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실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실수라고요? 영희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실수로 불을 질렀다고 해도 왜 제 오빠를 범인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진실을 숨겼습니까? 정수는 고개를 떨굽니다. 살고 싶어서.
감옥에 가기 싫어서, 살고 싶어서 남을 죽인 건 변명이 안 됩니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제 오빠는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죽은 제 오빠는요? 정수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죄책감에 살았습니다. 죄책감이요? 영희는 비웃습니다. 죄책감에 살면서 이렇게 떵떵거리며 사셨나요? 큰 회사 차리고 성공해서 사셨으면서. 정수는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영희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박 사장님, 이제 선택하세요.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사과할 건지 아니면 제가 모든 걸 세상에 알릴 건지.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은정이와 우리 아들 결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제가 정할 일이 아닙니다. 영희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정수는 한동안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영희는 사진과 진술서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합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다시는 제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자와 함께 사무실을 나섭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미자가 말합니다. 영희야, 정말 시원했다. 5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을까요? 정수와의 대면 후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영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혹시 정수가 도망가거나 은정이의 결혼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은정이는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챕니다. 어머니, 요즘 왜 그러세요? 뭔가 걱정이 있으시는 것 같은데. 영희는 딸에게 사실을 말할지 고민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다. 그냥 결혼 준비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래. 그런데 일주일 후 정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김사돈, 가족 모임이 있으니 참석해 주십시오.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침울합니다. 영희는 마침내 그가 결심을 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모임 장소는 정수의 집입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은정이와 예비사위, 그리고 정수의 다른 가족들까지 모여 있습니다. 영희는 미자와 함께 참석합니다.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긴장감이 감돕니다. 정수는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자 천천히 입을 엽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중요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은정이와 예비사위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50년 전에 제가 저질렀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가 말하자 가족들이 술렁입니다. 영희는 숨을 죽이고 정수를 바라봅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냅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차례로 올려놓습니다. 사진과 진술서, 그리고 몇 장의 추가 서류들까지. 이것들이 제가 숨겨왔던 진실의 증거들입니다. 영희는 깜짝 놀랍니다. 정수가 자신이 보여준 것 외에도 추가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서류들은 제가 평생 보관해왔던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용기가 없었습니다. 은정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정수는 은정이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은정 씨,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어머니께, 그리고 당신 가족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정수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50년 전 저는 2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던 무책임한 젊은이였죠. 그날 밤도 술을 마시고 창고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창고에 불이 붙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급히 불을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제 팔이 불에 대어서 이 화상 자국이 생겼습니다. 정수는 소매를 걷어올려 화상 자국을 보여줍니다. 가족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정수는 계속 말합니다. 저는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동수 씨가 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서에 가서 진실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립니다. 무서웠습니다. 감옥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진술에서는 제가 한 일이라고 인정했지만 며칠 후에 진술을 바꿨습니다. 김동수 씨를 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영희는 정수의 고백을 들으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5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입니다. 은정이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설마 그 김동수 씨가 내 외삼촌이야.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우리 집안의 큰 아들이야. 은정이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어머니가 그동안 이상하게 행동했는지, 왜 고향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었는지. 정수는 무릎을 꿇고 영희 앞에 엎드립니다. 김사돈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김동수 씨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살기 위해서라는 변명도 안 됩니다. 저는 평생 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성공했지만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김동수 씨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정수가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은정 씨와 우리 아들이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동수 씨의 가족에게 속죄할 기회 말입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계속 미뤘습니다. 영희는 정수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지만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드려야 합니까? 먼저 세상의 진실을 밝히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든지 방송에 나가든지 해서 김동수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세요. 그리고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계속 말합니다. 제 오빠 묘소에 가서 직접 사과하세요. 그리고 평생 제사를 지내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는 즉시 대답합니다. 영희는 하늘에 있는 오빠를 생각하며 속삭입니다. 오빠, 이제 조금은 편히 쉴 수 있겠지?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50년의 세월과 오빠의 억울한 죽음이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은정이의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 결혼은? 영희는 딸을 바라봅니다. 이제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복수와 딸의 행복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은정이의 질문에 영희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합니다. 딸의 행복과 오빠에 대한 의리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정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영희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영희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은정아. 영희가 입을 열자 모든 시선이 집중됩니다. 어머니는 내 행복을 제일 바라지만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구나.
은정이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자신의 결혼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김사돈님, 제가 모든 걸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걱정은 나중에 하세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을 자릅니다. 먼저 당신이 해야 할 일부터 하십시오. 영희는 정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일주일 안에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세요. 김동수가 무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당신이 진짜 범인이었다는 내용을 포함해서요. 정수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제 오빠 묘소에 찾아가서 직접 사과하세요. 평생 제사도 지내야 하고 매달 성묘도 하셔야 합니다. 영희의 요구는 계속됩니다. 정수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결혼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희는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은정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예비 사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며칠 후 정수는 약속대로 신문에 전면 광고를 냅니다. 50년 전 창고 방화 사건의 진실을 고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범행을 상세히 기록한 사과문이 실립니다. 김동수가 무고했다는 사실과 자신이 진짜 범인이었다는 내용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신문 기사는 큰 화제가 됩니다. 50년 전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입니다. 정수는 방송국 인터뷰에도 나가서 직접 진실을 밝힙니다.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서 김동수 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영희는 신문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마침내 오빠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사과는 직접 오빠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수는 영희와 함께 고향 묘지를 찾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오빠의 묘소는 영희가 정성껏 관리해온 덕분에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정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김동수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형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제 잘못으로 형님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영희는 오빠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형님,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형님께 사죄하며 살겠다고 합니다. 영희는 오빠에게 말합니다. 정수는 계속해서 사과합니다. 평생 형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매달 찾아뵙겠습니다. 묘소에서의 사과가 끝난 후 영희와 정수는 조용한 찻집에 앉습니다. 정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제 아이들 결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희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십니다. 박 사장님,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50년의 세월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영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느껴집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영희가 말을 이어갑니다. 은정이 행복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정수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칩니다.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영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혼식 당일 하객들 앞에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평생 제 오빠를 기억하며 사십시오. 정수는 즉시 대답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 후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정대로 결혼식이 열리지만 분위기는 남다릅니다. 정수는 하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오늘 결혼식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사돈의 오빠를 죽게 만든 죄인입니다. 하객들이 술렁입니다.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합니다. 50년 전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무고한 분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하객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정수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영희는 하객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영희는 하늘에 있는 오빠 사진을 보며 속삭입니다. 오빠, 이제 조금은 편히 쉬어. 그리고 은정이를 축복해줘. 오빠의 사진 속 미소가 더욱 환해 보입니다. 은정이는 어머니에게 다가와 꼭 안깁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행복하세요. 영희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너만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하다. 정수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평생 김동수의 명복을 빌며 그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살겠다고. 영희는 분식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빠의 묘소에 들립니다. 오빠, 은정이 결혼 잘 마쳤어. 이제 정말 편히 쉬어. 저녁 하늘에 별이 반짝입니다. 마치 오빠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50년의 긴 세월을 견뎌온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복수보다 용서를, 분노보다 사랑을 선택한 영희의 결정이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